혼자 사는 삶.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 고요함, 평화,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떠올립니다. 마치 잘 쓰인 소설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삶,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혼자 사는 삶에는 잡지 화보에는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뉴스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현실들이 있죠. 오늘은 실제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신 시니어분들의 진짜 경험담을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삶을 단순한 생존이 아닌 풍요로운 자율로 만드는 9가지 비밀 매뉴얼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안전하고 충만해지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만의 응급 안전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고 없이 신호를 보내올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픈데 그 순간을 알아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생각보다 아찔한 일입니다. 이건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불안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그래서 휴대폰은 항상 손 닿는 곳, 심지어 잠시 들어가는 욕실이나 베란다에 갈 때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넘어짐 감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나 위급시 버튼 하나로 연락이 가는 응급 호출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문 밖에 비상 키박스를 설치해두는 것. 이 작은 준비들이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외로움은 성격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내성적인 분들도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리 없는 손님과 같으니까요. 그럴 땐 억지로라도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가는 동네 카페에 단골이 되어 사장님과 눈인사라도 나누고 관심 있는 분야의 작은 모임에 나가 어색하더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혹은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치며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거든요. 세 번째,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땐 단숨에 처리하던 집안일도 체력이 줄어들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창틀 청소, 마당 관리, 높은 선반 정리, 한 번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죠. 기억하세요. 집안일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가며 즐기는 등산길과 같습니다. 큰일은 미루지 말고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창문 한 짝처럼 잘게 나누어 조금씩 하세요. 때로는 가사 도움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내 삶의 CEO로서 내리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더 나아가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공간이 줄면 관리해야 할 부담도 함께 줄어드니까요. 네 번째, 하루 루틴이 곧 삶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오롯이 내가 만든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무질서한 하루의 뼈대를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 식사 후의 짧은 산책, 특정 시간에 보는 드라마처럼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한 건강한 루틴이라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 먹는 밥. 귀찮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끼니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화려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스러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주말에 미리 반조리 식품을 만들어 두거나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요리해 두세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지친 나를 돌보는 가장 창의적이고 따뜻한 셀프케어입니다. 6번째,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산책 갈까? 권하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 몸이 점점 굳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집 안을 몇 바퀴 걷는 것, 반려견과의 산책,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저축이 될 겁니다. 7번째, 점점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요일별로 고정된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은 장보기, 목요일은 대청소, 토요일은 친구와 통화하기. 이렇게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무채색 같던 하루하루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선명한 날들로 채워질 겁니다. 8번째, 물건 정리하기와 처리하기.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살면 물건을 처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나만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겨진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서랍 하나, 다음 주엔 상자 하나부터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보세요. 9번째, 초대받기보다 내가 먼저 초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초대는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그럴 땐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만남의 주도권을 잡아보세요. 커피 한잔 할까? 동네 한 바퀴 같이 돌자. 내가 만든 만남은 관계를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능동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9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자율이라는 것. 다만 그 소중한 자유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 건강, 그리고 관계라는 기둥들을 의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산책, 아침에 친구에게 거는 전화 한 통, 혹은 어지러운 서랍 하나 정리하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혼자 살면서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혼자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충만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